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러시아가 자행했던 만행들이 세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끝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게 생겼습니다. 즉, 전쟁은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사용한 일부 무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중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악마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대인지뢰입니다. 지뢰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하시겠지만 지뢰의 용도를 제대로만 알아도 지뢰가 왜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지 이해하실 텐데요. 반면 많은 대중들은 러시아 핵무기나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이나 생화학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균병기는 지난 수년간 있었던 코로나 사태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화학병기는 분자구조상 화학탄이 터진 일정 구역에 머무르다가 비바람에 쓸려 사라집니다. 핵무기에 의한 방사능 또한 이보다는 시간이 더 들어가지만 결국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뢰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 무고한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요. 땅에 묻는 폭탄 뭉치 몇 개가 뭐 그리 무섭냐고 하실 수 있지만 지뢰는 정말 악독한 무기입니다. 우선 지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애당초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하도록 설계된 무기라 정말 쉽게 터집니다. 게다가 부식이 된다 할지라도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언제 터질지 예측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인 살상용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을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사용하면서 지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러시아가 사용한 나비지뢰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탐지기로도 탐지가 안 되는 아주 흉악한 지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뢰들은 한시라도 빨리 적진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기갑부대나 그들의 뒤를 쫓아 돌파구를 확장해야 하는 차량화 보병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을 치를 준비를 충분히 갖춘 군대들에는 반드시 지뢰 제거 장비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컨대 우리 군의 경우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코뿔소를 개발해 기계화 사단에 배치 중입니다. 하지만 보병 사단의 지뢰 제거 전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지뢰 제거 장비는 M58 미클릭입니다. 통상적으로 미클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무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반도처럼 땅이 고르지 못한 지형에서는 지뢰 제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군에서는 신형 지뢰 제거 장비를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수년간 개발이 실패하면서 국군의 지뢰 전력이 변화하는 현대전의 흐름을 쫓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DX 코리아에서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뢰 통로 개척 장갑차인데요. 우리 방산기업이 한반도 지형이 맞도록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의 차세대 지뢰 제거 장비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지뢰지대 통로 개척 장갑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군의 주력 지뢰 제거 장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클릭과 포민스인데요. 먼저 미클릭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우리 공병의 주력 지뢰 개척 장비입니다. 선형 폭약을 로켓 모터로 날려보내 폭약이 깔린 구획을 통으로 폭파해 통로를 개척하는데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로켓에 폭탄을 매달고 멀리 날리는 매우 단순한 물건입니다. 자그마한 로켓뒤에 달린 와이어를 통해 폭약 뭉치가 줄줄이 비엔나처럼 달린 무기입니다. 미클릭은 무게 700kg의 선형 폭약을 매단 뒤 발사하면 로켓이 날아간 궤도를 따라 선형 작약이 바닥에 깔린 뒤 일제히 폭발하면서 인근의 지뢰를 폭압으로 쓸어버리는 원리인데요. 이렇게 하면 폭 6에서 8m에 길이 100m의 안전구역이 형성됩니다. 이를 몇 번 반복하면 대규모 기갑부대가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민스는 이스라엘에서 미클릭을 보병이 운반할 수 있는 휴대형으로 개조한 장비입니다. 두 개의 원통에 선형 폭약과 폭약을 발사할 발사기가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폭 0.5m, 길이 40m의 작은 통로만 개척이 가능합니다. 일반 병사가 맨몸으로 지뢰지대에 들어갔다가는 곧바로 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병들이 안전하게 진격할 진격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무기는 모두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형 폭격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선형 폭약은 경사나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 나무가 무성하거나 경사가 조금이라도 심하면 폭약이 나무에 걸리거나 움푹 패인 곳에 겹쳐 쌓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m를 청소해야 할 선형 폭약이 6에서 70m 정도밖에 지뢰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더 심한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폭발해 인근의 지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반도의 자연 환경은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평해가 많다는 서울만 하더라도 남산, 낙산, 우면산 등 작은 산이 수탁이 많고 평탄하다는 강남조차도 비만 왔다 하면 빗물이 고이는 상습 침수 구역이 있을 정도로 고조차가 큽니다. 정리하자면 한반도 지형에서 미클리카 포민스는 제 성능을 다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지뢰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이어가다가 폭사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공병부대의 큰 고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능장애물 개척전차 K600 코뿔소를 개발했습니다. K600 장애물 개척전차 코뿔소는 전장 13.8m, 전폭 3.6m, 전고 2.9m, 무게 55톤인 공병전차입니다. 1200마력 엔진이 탑재된 K1, A1 전체 차체를 활용한 덕에 55톤이라는 고중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에서 최대 시속 65km라는 놀라운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야지에서도 최대 시속 40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m 높이의 수직장애물이나 폭 2.8m의 참호나 대전차호도 문제없이 넘어설 수 있으며 정면 등판력 60%, 횡경사 등판력 30%라는 굉장히 뛰어난 경사 극복 능력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수심 1.2m의 개천은 장비 없이도 손쉽게 도sob할 수 있으며 만약 장비가 있다면 최대 2.2m 깊이의 개천까지 무리 없이 건널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뛰어난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가졌음에도 항속거리가 500km나 돼서 기갑부대와 함께 보조를 맞춰 작전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물 제거 능력도 압도적인데요. 이 전차에는 지뢰 제거쟁기, 자기지뢰 무력화 장비, 불삭팔, 통로 표식 장비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뢰 제거쟁기는 말 그대로 쟁기를 이용해 땅을 갈아엎는 장비입니다. 웬만한 대인 지뢰는 터지더라도 큰 피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고 대전차 지뢰가 터져서 쟁기가 손상돼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덕에 미클릭으로는 선형 폭약이 제대로 깔리지 않아 지뢰 제거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은 험지에서도 확실하게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지뢰 무력화 장비는 장갑차의 자기장을 감지해 폭발하는 자기지뢰를 무력화하는데요. 코뿔소의 전면에 더듬이처럼 달린 3개의 금속봉에서 지뢰가 반응할 자기장이 발사되어 일정 간격에 있는 자기지뢰가 자폭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두 장비로는 적이 길을 막기 위해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이나 시가지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파괴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코뿔소에는 굴삭팔이 달려 있습니다. 이 굴삭팔을 통해 2.5톤 이하의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굴삭기를 이용한 참호 건설이나 참호 메우기, 파쇄기를 이용한 장애물 파괴나 골재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통해 확보한 안전지대의 위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통로 표식 장비를 이용해 표식을 만듭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장애물 개척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K600 코뿔소가 비싸고 생산이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능이 들어간 만능 장비라 굉장히 유용하지만 우리 군의 모든 부대에게 코뿔소를 지급하는 것은 도입 단가와 유지비를 따져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화 여단 등 돌격을 수행해야 하는 일부 최전방 부대에만 코뿔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보병사단들은 문제 많은 미클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또 다른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우리 군은
코뿔소를 만들 때부터 지뢰 제거 전력을 하이급 코뿔소와 로우급인 차세대 지뢰 제거 장비로 이원화하려 했습니다. 차세대 지뢰 제거 장비는 아이언돔 개발사로 유명한 이스라엘 라팔사가 만든 카펫 시스템을 참고할 예정이었습니다. 카펫 시스템은 연료기압 폭탄 FA를 사용하는데, FA는 액체 폭탄이 내장된 지뢰 제거 로켓을 지뢰지대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전에 설정된 고도에 도달한 지뢰 로켓이 액체 폭약을 기체 형태로 사방에 흩뿌린 뒤 폭발을 일으켜 지뢰를 제거합니다. 액체를 기화시켜 뿌리는 것이라 폭발 반경이 매우 균일하고 기압 폭탄의 성격상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폭압이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선형 폭약을 사용한 미클릭과 달리 험지에서도 완벽하게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은 이 카펫 시스템을 K100 장갑차의 파생형에 적용해 지뢰지대 통로 개척 장갑차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 증거로 FA를 사용하는 지뢰지대 통로 개척 장갑 1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연료기압 폭탄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국군 공병대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생산량이 너무 적어 단가가 폭등할 게 뻔하다는 방산기업의 보고를 듣고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개발을 중지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7월 지뢰지대 통로 개척 장갑차 2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개발 단가가 폭등할 게 뻔한 연료기압 폭탄 대신 고체 열압력 폭약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지뢰 제거 장갑차를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열압력 탄두는 FA와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이 쉽게 생산할 수 있어 개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갑차의 성능 역시 크게 변경됐습니다. 기존 지뢰 제거 장갑차의 차체 스펙은 K30 비오자주 대공포에 사용된 520마력 엔진과 차체였습니다. 반면 이번 차체는 750마력이라는 높은 출력과 보다 큰 차체를 가진 K21 보병 전투차의 차체를 사용할 계획인데요. 우선 KM9 에이스에 쓰이는 것과 유사한 도저 3날과 미클릭 두발 등 기존 장비를 운영하는 블록원을 서둘러 개발해 전방에서 요구하는 긴급 소요를 충족합니다. 그 뒤 지뢰 제거 장갑차용 열압력 지뢰 제거탄과 지뢰 제거쟁기, 자기지뢰 무력화 장비가 개발되면 그에 맞춰서 블록 2형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발의 지뢰 제거탄을 박스형 발사기에 담아 운용할 것이며, 지뢰 제거탄 한 발이 10m 범위의 지뢰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 한 번에 200m의 지뢰지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모드를 통해 20발을 일시에 발사하거나 반자동 수동 모드를 통해 발사 횟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통로 개척뿐 아니라 적보병이나 참호 또는 벙커에 대한 제압 공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거리는 최대 180m로 최대 사거리가 100m에 불과했던 미클릭의 거의 2배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블록 2형의 경우 코뿔소가 사용하는 자기지뢰 무력화 장비와 지뢰쟁기가 추가됩니다. 이 중 지뢰쟁기에는 추가로 자기방출기를 장착해 자기장을 2번 견디도록 설계된 특수지뢰까지 제거할 수 있는 첨단쟁기가 달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뢰 제거 장갑차 블록 2형이 우리 군의 각 보병 사단에 배치되면 우리 군은 완벽한 장애물 개척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동북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이 항시 북진할 수 있는 지뢰 제거 장갑차가 하루속히 배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